그냥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변의 스태프들이 너무 이제 다 그 선수들을 챙기고 그런 외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 실력 발휘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에 맞춰서 시스템과 사람이 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달순에도 보니까요. 형이 이렇게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네. 야 진짜 우리 문성이 형 고생 많이 한다. 근데 와보니까 형 하는 건 진짜 터는 거밖에 없잖아요. 여 옆에 스태프들이 다 하고 있구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맥주 누가 따라주고만. 그러니까 이강인은 어떤 대단한 선수입니까? 대단합니다. 기술이 일단은 내가 1대1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종원이 같이 그런 때 1대1 하면 내가 벌써부터 치고 들어가다가 이거 2번 쓰고 쟤 뛰겠다 이런 거고 자기가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라고 하고 하는 거고 진짜 기술은 내가 이거 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자기도 TV에서 보면서 자기 기술을 알아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요거를 많이 연습해서 요걸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 타이밍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근데 강인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월드컵의 선배이자 유럽의 선배이자 그렇죠. 요즘 진짜 유럽으로 나가는 우리 선수들 난리인 것 같아요. 최고의 전성기죠. 그러니까요. 그 나가는 것 숫자도 많지만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팀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값이 다르잖아요. 저희 때하고는. 저희는 지성이 형이 있지만 지성이 형 빼고는 저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나? 뭐 예를 들면 이영표, 토트넘. 영표 형은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 정도인데 지금 뭐 바이렘이네. 그러니까요. 파리 생제르맹. 그러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갔다 왔었는데 파리? 예. 도전지구 탐험대에서 입단 테스트를 진짜 갔었어요. 예. 그 배우 동직이 형 잘 살아계신가? 그 형하고 진짜 고3 때 대학 올라갈 때 진짜 파리를 갔었어요. 호나우딩요가 거기 있었고 2부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를 했어요. 2부. 네. 그러니까 거기가 1군, 2군이 있으니까. 2군. 왜냐면 1군으로는 바로 못 올리죠. 그렇죠. 처음에 특히 고등학생 때 간 거니까. 생활체육 같은 데를 보내더라고. 이거 메고 가니까. 근데 거기서 좀, 진짜 선수니까 잘할 거 아니야. 그 2부로 올린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약간 아마추어들 이렇게 테스트하는 느낌이었는데, 뭐야? 아니, 배우 하나랑 요만한 애가 오는데, 생활체육 같은 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난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엄청 그 친구들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요? 그쵸. 교회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갈 때니까 고3이죠. 졸업하기 전이니까. 아니, 부평 때 최고였는데, 그러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반 수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2부로 올렸지. 근데 2군이죠. 2군 올렸지. 거기서 하다가 2군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1군 감독을 한 사람이에요. 약간 키 크고 웃긴 애 약간 여드름 있고 2분인데 2분이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고대를 갔죠. 그러면 우리 천수 형님이 계셨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에서 유럽을 쫙 갔던 거. 설기현도 좀 설기현, 송종국 예를 들면 그런 멤버들. 그죠. 페어노트. 예, 그런 이제 좀 그때 갔던 그 시절이 있고. 네네. 지금이 또 예를 들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정말 이번에 열 몇 명이 뛰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갔던 시대가 셀틱의 있는데. 3명에 와 시대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그때는 어떤 시대였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그때 시대는 어떻게 했든 이제 또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나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유럽도 좀 정비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유럽은 오래됐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적응을 못하는지 몰라도 그냥 지금 애들이 뛰는 그런 시스템에 비해서 더 좀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었고. 그때. 왜냐면 그때 당시는 팬들도 솔직히 인종차별 많이 했어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의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약간 매너 부분도 있고, 뭐 페어플레이 부분도 있고,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 팀도 정비되고, 뭐 자금도 그때하고 너무 다르게 투입도 많이 시키고, 그런 시스템적인 게 너무나 틀리죠, 솔직히. 얼마 전에, 뭐 이런 얘기는 처음 이제 달순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했다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얼굴 못생긴 1위 호나우딩요를 제가 좀 만났어요. 어떻게 적으로 제가 1위와 2위가 이제 한 자리 했는데 그건 어디서 좀 나갈 건데 한 자리 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 파리 생제르맹 레전드 아니냐? 맞죠. 강인이 네이마르한테 떠나기 전이었어. 전화 좀 해줘. 강인이 좀 잘해주라고.
에이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호나두니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선수는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매니저부터 스태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때는 솔직히 혼자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테이핑은 좀 해주지만 냉정하게 말 안 통하면 혼자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냥 사람에 맞춰서 시스템과 사람이 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프로페셔널이야. 얘는 그냥 운동장에서 서서 관중 앞에 뛰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주는 거예요. 민재든 강인이든 흥민이든 이런 탑팀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달순에도 보니까요. 형 이렇게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네. 야 진짜 우리 문성이 형 고생 많이 한다. 근데 와보니까 형 하는 건 진짜 터는 거밖에 없잖아요. 여기 옆에 스태프들이 다 하고 있구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선수들은 좋은 여기 시스템 좋잖아. 이 축구 선수들은 맥주도 누가 따라주고만.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하면 여기 스태프들이 다 해주는 것처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 외국 유럽을 나가본 사람 중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한국이 아니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주변의 스태프들이 너무 이제 다 그 선수들을 챙기고 하나로 되니까 그런 외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 실력 발휘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럼요. 실력적인 것보다 그 실력이 나올 수 있게끔 주변의 스태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너무나 솔직히 잘해주고 있다. 그것도 칭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진짜 축구만을 빠질 수 있고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우리 때보다 솔직히 축구 하나라도 더 좋아졌죠. 공 하나도 더 좋아지고 모든 분위기가 다 좋아지고 했는데 영향도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주변의 자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축구에만 빠져서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달라진 거지. 그래갖고 저는 항상 제일 그 지성이 형하고 영표 형이 제일 부러웠어요. 한 팀에 둘이 있는 거. 시스템이 좀 못 따라와도 둘이 좀 의지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혼자 있어도 시스템이 너무 좋고 워낙 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방송도 많이 해주고 맞아요.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멀리 있었거든요. 아하. 그게 너무나 이제 친근감이 선수들한테 와버리니까 선수들도 외로움을 뭐 안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무조건 발휘되는 거예요. 하긴 그때 보니까 스페인에 있을 때 약간 향수병 같은 게 있었었다. 저는 향수가 진짜 심했어요. 이 운동은 2시간밖에 안 해요. 솔직히. 그냥 개인 운동을 치면 한 3시간 하나? 개인 운동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 근데 거의 총 운동 시간은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외적인 시간은 그냥 4시간. 근데 친구들은 그냥 다 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데 저는 그냥 집에만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갔다가 뭐 실수해서 경찰을 만나면 대화가 안 될까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차를 끌고 나가다가 무슨 신호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잡는 순간 어우 이게 멘붕오잖아. 그런 거를 상상하니까 나가기가 싫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살찌고 음식은 맛있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살찌고 또 이제 시스템이 달라진 게 주변에 이제 뭐 솔직한 얘기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나 몸 아니면 만져주시는? 메이저분들이나 주변 시스템 좋아요. 요리사도 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뭐 미용사도 뭐 얼마 전에 소식도 미용사분들도 이제 출장 와서 좀 뭐 깎아주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특히 들었죠. 민재가 그러는데 뭐 아니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부를 수 있는 환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좀 외로움이 없는 게 성공의 저는 첫 번째로 보거든요. 근데 뭐 가정을 꾸민 친구들도 많지만 그 외로움이 없이 주변 한국과 똑같은 시스템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외로움을 안 느끼면서 운동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나는 진짜 제일 큰 거예요. 다른 실력적인 거는 되게 다른 거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은 했었어요. 외로움이 많으니까 조금 주변 이제 좀 세팅이라 그러나? 그래갖고 진짜 요리사, 미용사 그때 좀 같이 결혼하기 전이니까 같이 좀 가서 뭔가 지금 네이마르가 이적할 때 무슨 친구 줄 차를 달라 그러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진짜 알고 그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그 넷플릭스 나오잖아요. 그 네. 친구들이거든. 같이 다니죠. 예, 그 친구들 찾아준다는 거야.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맞아요. 그게 일이에요. 그 예, 친구들은. 그 친구들 있잖아. 네이마르랑 게임해주고, 네이마르 괜찮니? 네이마르야 이거잖아요. 저도 그때는 상상을 했었어요. 시스템이 안 돼갖고 좀 지금처럼 뭐 돈을 많이 받으면 몰라도 그때는 그 또 자금력이 그렇게는 안 됐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떤 대단했던 선배님이 보는 또 그런 우리가 한국 축구의 계보를 놓고 봤을 땐 빠른 속도와 엄청난 기술. 제가 그 주위에 동료들 뛰었던 물어보면 야 정말 그런 속도와 그런 기술 갖고 있는 선수 없었어. 최고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테크니션인 우리 천수 형님이 보더라도 이강인은 어떤 대단한 선수입니까? 대단합니다. 기술이 일단은 그 기술을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메시나 수준 선수들한테만 봤거든요. 최근에 강인이가 공을 잡고 안 뺏기는 그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기술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제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떤 기술이 안 나오게끔 제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1대1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원이 같이 그렇게 1대1 하면 내가 벌써부터 치고 들어가다가 이거 2번 쓰고 제끼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원인은 나 벌써 자기가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라고 하고 하는 거고. 진짜 기술은 내가 이거 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자기도 TV에서 보면서 자기 기술을 알아야 돼요. 예. 쉽게 하면 느낌 그냥 예. 느낌 그냥 예.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건 어찌 보면 그냥 천재죠. 너무 빠른 거죠. 자기 이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 거죠. 순간 이 사람들 움직임만 보고 바로 바뀌니까. 그래서 또 뭉기면 바로 바뀌고. 이게 창의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그러니까 신의 계시보다는 그냥 메시나 이런 선수들한테 보던 거예요, 제가.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예전에 호날두하고 메시 차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호날두는 어떻게 할지 패턴을 수비수가 알겠는데 호날두는 알죠. 워낙 운동 능력이 좋고 빠르니까 못 잡는 이겨내는 거고. 거죠. 예. 근데 메시는 뭘 할지 모른대요. 몰라요. 패턴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메시의 패턴을 알고 있는 게 있나? 메시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죠. 근데 강인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평가전을 봐도 그걸 하고 있고. 턱과 박용 라인이 지금 미드필더에서 괜찮아요. 지금 네. 자 이강인 자 두 명 사이에서 볼을 잡고 좋네요. 전진으로 시도를 합니다. 정말 좋네요. 자 이강인 흔들어줍니다. 호흡합니다. 조기성 이강인과 조기성의 호흡인데 그 경기 자 이강인이 한번 흔들어주고 날랐는데 자 올려주는데 이게 살짝 벗어납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반대편 자 이강인 자 등지면서 이강인의 탈압박 좋습니다. 이강인 좋아요. 자 이강인 또 한 번 이강인 돌파하면서 잘했어요. 오른쪽 자 이것을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돌파가 이루어지고. 발목만 슬쩍 밀어넣으면서 볼을 뺏어내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뺏겼는데 왜 안 뺏겨? 이런 거죠. 쌓였는데 왜 안 뺏기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안 뺏기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맞아, 막 두세 명이 쌓였는데 뺏길 준비가 안 됐고요. 순간적으로 움직이니까 자기도 왜 안 뺏기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강인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자기도 얘가 왔을 때 이걸 하겠다가 아니고 얘가 왔을 때 이 순간 되는 거고 또 옆에 붙으면 느낌 소리로 이게 가는 거고 또 옆에 붙으면 소리로 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3-4명이 강인이가 그렇게 빠르고 막 이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등치가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닌데 안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신기하죠, 사실. 이 그게. 기술을 이렇게 저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원인은 설명 못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수비만 했으니까 그냥 반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요거를 많이 연습해서 요걸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거 네. 진짜 나 그냥 이 확 왔어요, 타이밍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진짜 기술이다. 진짜 기술이고 이게 뺏기지 않는 기술인데 와. 강인이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래. 그래서 이제 뺏기는 횟수가 적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인이 플레이를 보자고요, 우리가. 그럼 강인이가 뺏기는 횟수가, 뺏겼다는데도 뺏기는 횟수가 적고. 그렇죠. 뭐 쌓였으면, 뺏겼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이 돌파하는 횟수가 많고. 맞아요. 근데 피지컬로 돌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강인이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나 이강인이 그렇게 돌파하고 탈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 와닿는 거 강인이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볼게요 진짜 나중에. 몰라요. 자기가 뭘 하는지. 그런다니까 이게. 아 지금 저기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현장에서 써봤던 사람이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쉽게 설명 잘해 주신다고. 제가 진짜로 이 경기 하는 거를 보고 이거 했구나를 알았어요. 아 본인 그래서 어찌 보면 본인 경험이 이렇게 딱딱 치고 하다가 이렇게 붙었을 때 뭘 했지를 몰라요. 그때는 그냥 90분 경기니까. 근데 딱 보고 이때 이걸 했어? 내가 저렇게 지쳤구나. 연습할 때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연습할 때 보통 이제 밤 운동할 때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자기 혼자 개인 시간에. 그러면은 자기가 많이 하는 걸 해보래. 그쵸 뭐 많이 뭐 영표형 계속 이거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영표형 디스 아니야. 영표형이 왜냐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연습할 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근데 수비수들은 상대를 제칠 일이 별로 없기 없죠. 때문에 진짜로 대놓고 이렇게 연습합니다. 내가 요거 쓸 거야. 그렇죠. 밤 운동이나 혼자 있을 시간에 나의 뭔가의 마지막 기술이라고 쳤을 때 뭐를 하죠. 근데 그게 필살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 필살기가 마지막에 나오게끔 연습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그게 무조건 마지막에 나오니까. 뻔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이게 계속 반복 훈련이 추가 맞는데, 이게 하나만 가지고 계속 창의적으로 안 하고, 그냥 느낌적으로 드리블이나 기술은 가야 되는데, 하나를 필살기를 만들겠다고 가면, 그거는 무조건 분석하면 잡혀요. 그러면 왼쪽에 가 있으면 왼쪽으로 와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상대를 제칠 때 왼쪽으로 갔어! 그러면 얘의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물 흐르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강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얘가 갔는데 글로 가요. 그 다음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그 차이가 아우. 선수의 이거를 차이를. 영평이 안 되는 이유. 아니, 영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영표형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야. 강인이가 잘하는 이유지. 영평 쓰지 말라고. 전화. 한 가지를, 저도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연습을 하거나 뭘 할 때, 보통 이제 지금은 강인이 보라고 하죠. 솔직히 근데 슈팅 타이밍이나 이런 건 흥민이 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비들은 뭐 민재를 보겠죠. 제가 뭐 수비 솔직히 지금도 못하니까 수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하죠. 근데 공격적인 상황에서는 기술과 왼발잡이와 또 오른발잡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왼발잡이, 오른발잡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또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왼발이 이제 어떻게 됐든 디딤발이 좋아서 훨씬 더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왼발로 치는 사람, 오른발이 디딤발이 좋으니까. 그래서 드리블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몸 자체 밸런스가. 그러니까 안 뺏기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오른발을 기본적으로 스팅을 잘해주니까. 그 축 안에서의 드리블을 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지탱해주는 발이 좋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오른발잡이와 왼발잡이의 차이지만. 재밌다. 흥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이거잖아요, 흥민은. 슈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슈팅을 어떻게 가져요? 오른발과 왼발이 그렇게 똑같은 사람도 거의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해설할 때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세요? 흥미가 요번에 안 나왔어요. 요번에 흥민 얘기 잔뜩 준비했는데 흥민이가 내가 흥민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파서 근데 좀 안 좋아서 근데 흥민이가 안 나와서 어떻게 얘기 안 나왔는데 딱 보시기에 이강인 선수가 어디서 뛸 때 금방 얘기했던 그런 천재적인 감각이나 재능이 가장 이렇게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강인의 최적의 포지션은 어딜까요? 저는 제가 감독이면 이렇게 볼게요. 네. 저는 감독이면은 섀도우 시키죠. 세컨 쪽에. 네, 강인이를. 근데 이 강인이가 외국 가서 솔직한 얘기 외국 가서 좀 적응하기 빠르려면 오른쪽 사이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왜 그러죠? 그러니까 자 본인이면 우리 천수 형님이 감독이면 난 중앙에 세컨을 시킬 건데 포인트에서 적응하려면 측면 오른쪽이 좋다.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수라고 뽑히는 사람 미드필드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와줘요. 그렇죠.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옛날 과거에 수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막으면 되니까. 솔직히 왜냐 막으면 되고 수비가 이게 공격수에게 골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게를 못 넣으면 그거에 되게 압박당해요. 하나하나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강인이도 어떻게 보면 흥민이 같은 포인트적인 것보다는 좀 밀어주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강인을 섀도우를 시키겠어. 그걸 잘하니. 결국에 미드필드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 얘가 주 포지션이 거긴데. 근데 왜 사이드를 갔으면 좋겠냐.
포인트를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성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오히려 사이드가 좀 더 포인트를 생산하기 저는요. 좋다? 예. 그럼 왜 그러죠? 왜냐면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주 포지션에 슈팅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 왼발잡이니까 예, 예. 꺾고 들어와서 근데 옆발로. 강인이가 가운데 있으면 읽힐 거예요, 많이. 압박이 훨씬 더. 들어오겠지. 오른쪽보다 이쪽이 많고, 압박도 많으니까. 근데 아. 사이드는 어찌됐든 강인이가 이쪽으로 친다고 알아도 냉정하게 이쪽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왼발잡이라. 이게 오른발잡이와 왼발잡이의 차이거든요, 기술에. 네? 똑같은 손흥민 존이라고 해도 흥민이가 왼발로 감을 때가 더 자연스러워요. 네. 오히려 똑같은 존이어도. 그게 흥민이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기하게 보는 게 오른발과 왼발의 슈팅 타이밍이 똑같은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 5대5라는 게 네. 원래 아무리 잘 쳐도 한 6대4 정도. 그러니까 프리킥을 차는 사람이니까 오른발잡인 거를 아는 거예요. 오른발로 차니까. 차니까 오른발잡이 알지. 흥민을 처음 보는 유럽 사람들은 왼발잡이야, 오른발잡이야 이럴 거예요. 싸울 거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왼발잡이들은 꺾어 들어가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문성이 형이 날 아는데 내가 왼발잡이를 형 제치기가 더 쉬워. 이 각도에서 제치고 때리기가 훨씬 쉬워. 왼발잡이가? 네, 왼발잡이가. 옛날에 건대 크로스라고 그러죠. 뒤로 올리는 거. 그걸로 때릴 수도 좋아요. 왼발이. 근데 오른발은 각도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네. 그게 이제 하는 선수들은 그거를 100% 알거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 각을 잡기가 훨씬 더 알면서도 왼발잡이의 각은 잡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염기훈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 아까 하나가 오른발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아무리 왼발잡이여도 지탱해주는 힘?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공부를 엄청 했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저는 실제로 운동할 때 내가 왼발잡이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러네. 왼발로만 운동을 해본 적도 많아요. 근데 내가 오른발잡인데도 왼발 드리블이 훨씬 부드러워요. 이 디딤발을 축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과거까지 가야 돼요. 조상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갔을 때 먼 우리가 우주를 통틀어서 갔을 때 우리가 오른발잡이가 많을 것인가 왼발잡이가 많을 것인가까지 가야 이게 정답이 나올 것 같더라고. 그러면 과거에 나는 왼발잡이지만 부모님은 오른발잡이지, 오른발잡이라면 할머니 때는 오른발잡일 거다. 그러면 그게 뿌리가 오른발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돼서 믿습니다. 예. 믿으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서 우주로 나오는데 아니 그래서 문제군요. 이거는 나중에 나와서 이걸로 한 편 합시다. 기네스랑 함께 내가 실수했으니까 기네스와 아일랜드랑 함께 그 나중에 이 우주론으로 한 편 합시다. 예. 그러면 어쨌든 딱 정리하면 가운데 섀도우나 아니면 오른쪽이네요. 네. 왼쪽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왜 마요르카 시절에 왼쪽 서가지고 막 크로스 올리고 막 그랬죠, 왼발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그왕의 수비가 빨라요. 그 스피드가 장애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 있는 사람과 붙으면 불리해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치고 가서 왼발을 올려야 되니까. 치고 이거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당하죠. 꺾어서 들어오니까. 여기 꺾어 들어오니까 갑자기 스텝이 꼬여버려요. 수비가. 그거는-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스텝으로 눌러버릴 수 있고 여기 속도로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요, 이런 얘기를 재밌다. 여러분들, 뭐, 천수론인데, 이런 천수론 아니에요. 왜냐면, 강인이가 왼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그쪽 수비수가 무슨 발입니까? 왼발이죠. 왼발이지. 그러니까 오른발 수비 태클이 약해요. 네. 그렇지. 네, 그러네. 왼발로 자꾸 갔을 때 이쪽에서 태클 하려면 오른발로 들어가야 네,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왼쪽 풀백은 왼발. 아니, 완전 약하죠. 태클 할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세가, 그러니까, 이거가, 와, 미쳤다. 축구가요. 지금 막 축구를 시키는 분들도 있죠. 저한테 막 받으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축구가 성공과 실패는 요 스텝, 요 골반 차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골반을 트는 게 벌써 시야가 틀리거든요. 그쵸.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차이인데 왼쪽 수비수들은 이거에 특화돼 있어요.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오니까 네. 이게 틀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태클이 힘들어요. 일로 들어가는 게 이거는 스텝이 못 따라온다니까 이게. 네. 미쳤다 진짜. 그래서 나는 다 내가 강인이 거기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무조건이니까. 너무 쏙쏙 들어온다고 너무 사람 다르게 보인다고 당연히 전문가죠. 이 골반, 그래서 그 골반을 와. 트는 이건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미드필드도 그렇고. 그래서 반대,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라 그러는 게 단순히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이 아니라 고개만 갔다 가면 이게 고개만 아프고요.
형 맞아. 고개만 아프고 고개를 까딱하는 거 골반을 같이 틀어줘야지. 뭐 춤 같지 않은데 이거 그래야지 반대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예요. 기성용 막 이런 친구들이 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요것만 틀면 여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트는 사람은 계속 리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계속. 아니 지난번에 기라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기 요새 필라테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골반이나 당연하죠. 아씨 나는 그냥 살 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몸이 유연하기도 하고 골반이 그 골반이 다치면 힘든 거고 그러니까 골반이 유연해야 된다. 골반이고 골반이 그 틀 줄 알아야 된다가 유연보다 틀 줄 알아야 돼요. 과감성도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야를 넓혀놔야 그렇죠. 된다. 왜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여기 아니라. 이거만 하면 뭐가 아프죠. 맞잖아요, 솔직히. 와 미쳤다. 오늘 제가 많이 배웁니다. 와. 아예 얘기를 한번 이 라이브를 한 10,000명 정도 있는 데서 얘기하고 싶었어요.